우리는 흔히 물건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물건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역사의 흔적 그리고 물건을 둘러싼 다양한 에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산, 강, 바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물건은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단순히 생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집안의 건강, 재물, 명예와 같이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기는 모든 존재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설명되는데 물건에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정성과 애정 그리고 그 물건이 사용되었던 환경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스며든 기운은 물건을 선물하거나 받을 때 서로 전달되며 때로는 그 사람의 운명이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기능 이상의 정서와 기억, 인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게 되어 오랜 시간 함께한 물건은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 즉 에너지와 정서가 그대로 내려앉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때문에 선물은 단순한 물건 교환을 넘어 마음과 정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남에게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 우리 선조들은 특정 물건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이는 각 물건마다 담긴 상징과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식물이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생명체로 인식되며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자라온 식물은 그 공간의 기운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그 물건에 깃든 생명의 정기와 집안의 화목, 애정과 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이나 다른 생명체와 같은 살아있는 존재는 오직 특별하고 가까운 사람, 즉 진심으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해야 한다. 두 번째, 물이다. 동양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집안의 기운, 정성과 애정,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감까지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물이나 특별한 의식을 거친 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정서와 기억을 담고 있게 되며 만약 이를 아무에게나 선물하거나 공유할 경우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애정, 시간의 흔적이 무심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집안의 기운이나 소중한 유대감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물의 흐름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물이 머무는 곳에는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한결같은 정성과 애정이 담긴 물로 차 한 잔을 준비하여 가족의 단합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물 한 방울에도 상당한 의미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오래 사용한 가구이다. 가구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한 가족의 역사와 그 공간에서 함께한 시간과 정서를 담고 있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탁자나 의자는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가정의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게 된다. 만일 아내의 물건인 가구라면 그 안에는 아내가 집안의 중심으로서 집안의 사랑과 온기가 녹아 있다고 여겨지고 남편의 물건인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나 변화의 징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가구에 스며든 집안의 역사와 기운, 질서가 쉽게 흐트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옛날 서민 가정에서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가구가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받았는데 이를 다른 집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집안의 운수를 함께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네 번째, 모자이다.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과거 관직 사회에서는 모자의 모양, 크기, 디자인이 신분과 역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고
이는 곧 그 사람의 자존심과 명예를 의미하였다. 자신의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빌려주거나 선물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신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자는 쉽게 공유하거나 넘겨주지 않도록 엄격한 원칙이 존재하였다.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서는 모자를 통해 권위와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었으며 모자가 손상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위신에 큰 타격을 준다고 여겨졌다. 다섯 번째, 지갑이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동양에서는 지갑에 담긴 재물운이나 경제적 기운이 그 집안의 번영과 안정, 개인의 재물운에 직결된다고 보았다. 예전 사람들은 지갑에 자신만의 문양이나 서명을 새겨 넣어 그 사람의 독자적인 기운과 정체성을 부여하였으며 만약 자신의 지갑과 유사한 물건을 남에게 선물하면 내 재물운, 내 경제적 가치, 내 생활 방식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매우 무거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갑은 주로 가족이나 친밀한 경제적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선물할 경우 오히려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여섯 번째, 책이다. 책은 단순한 정보 저장소를 넘어 개인의 학식, 권위, 성취 그리고 인격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동양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고 책은 그 관계의 매개체이자 지혜의 전파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한 권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학문적 열정과 삶의 철학,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며 선물용 책은 오직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이나 그 사람의 학문적 인격적 성취를 깊이 인정할 수 있는 이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이 지닌 고유의 의미와 무게가 퇴색되거나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 서당이나 학당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책을 건네줄 때에는 책 속에 담긴 지식과 인생의 철학 그리고 스승의 정성이 가득 묻어나도록 신중하게 준비되었으며 이는 평생의 인연과 학문의 길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절대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 동일한 맥락에서 단순히 집안에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인다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물건들도 있다. 이미 누군가의 혼이나 정기가 스며들어 있는 물건들은 우리 집안의 질서와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오래된 가구이다. 오래된 가구, 즉 오랜 시간 한 사람이 사용했던 가구에는 그 사람이 겪은 인생의 굴곡과 정서, 인연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가구를 무심코 집으로 들여오면 그 안에 깃든 과거의 기운이 새로운 환경과 충돌하여 가족의 안정과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내려온 가구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가족의 혼과 기운이 축적된 소중한 유산으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타 가정에 전달하는 행위는 그 집안의 운명을 함께 옮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번째, 그림과 액자이다. 남이 썼던 도구나 액자와 같이 물건 하나하나에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유한 사람의 에너지와 기억, 생애의 정체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나 누군가의 감정이 강하게 묻어나는 그림, 액자는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갈등의 씨앗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예전 민간 설화에서는 남이 썼던 도구 혹은 액자를 집으로 들이는 순간 불운과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와 기억이 새로운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돌아가신 분의 옷과 물건들이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도구와 같이 망자의 물건은 그분의 혼과 정기가 아직 이 세상에 잔존해 있다. 이러한 물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소유할 경우 큰 부담이나 불길한 기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는 반드시 정해진 의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불태워 보내야 한다.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면 그 물건에 깃든 혼과 기운이 온 집안의 음울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제사나 기일 등의 특정 의식을 거친 후에야 남에게 넘어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신중해야 할까?
동양에서는 모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기와 정서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미신 수준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체득한 삶의 지혜와 인연 그리고 인간 관계의 섬세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건 하나하나는 사용되며 쌓인 기억과 정서, 사람과의 인연이 깃들어 있어 마음이 담긴 물건은 그 자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질적 교환을 넘어 내 재물은 내 가치, 내 생활 방식의 일부를 너와 공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기의 흐름이 한 가정과 개인의 건강, 행복을 좌우한다고 여긴다. 만약 부정적인 기운이 담긴 물건을 무심코 집안에 들여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 가족 간의 화합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인연 그리고 그 집안만의 특별한 기운을 상징하므로 가족 구성원 외의 미지의 사람과 물건을 불필요하게 공유하면 그 물건이 지닌 고유의 의미가 손상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동양의 풍수와 선물 문화는 오랜 세월 경륜과 관찰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혜이다. 물건 한 개 한 개에 깃든 정서와 인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미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관계를 세심하게 다루려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물리적 가치뿐 아니라 숨겨진 정서적, 에너지적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사이에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